대한민국은 매년 꾸준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고성능 무기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엔 이륙 준비를 마친 한국의 KF-21 전투기 소식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집중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국에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제20 스텔스기가 있음에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특히 얼마 전엔 우리 방위사업청이 KF-21 전투기의 새로운 소식을 보도하자 전 세계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자체 개발 기술을 견제해오던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얼마 전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새로운 영상까지 공개해 중국 당국이 난리가 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중국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은 최근 첫 비행을 앞두고 이륙 준비에 한창입니다. KF-21은 지상에서 실시한 엔진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엔진 최대 출력 시험, 8주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지상 주행 시험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이번 달엔 시제기 초도 비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F4, F5 등 노후된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대체할 우리 KF-21은 이후 공군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5세대인 KF-21은 나오자마자 구식 전투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실제 KF-21 전투기가 공군에 전력화되는 2020년대 후반엔 선진국의 인공지능 6세대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9세대 전투기들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못지않게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폴란드 국방장관 일행이 우리 FA-50 전투 공격기 48대에 대한 구매 의사를 밝힌 것도 그런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죠. 한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전체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K9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강력한 독일제 자주포도 존재했지만 워낙 비싸고 당초에 우리 무기가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자주포 안 되면 우리 K9 자주포 세대 정도를 살 수 있었으며 성능 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K9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개량형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서방에 있는 주요 국가까지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라는 게 정확히 순위를 매기는 건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무조건 최상단 순위를 차지할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기를 개발하는 능력이나 운용하는 능력은 정말 그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력 전투기도 개발할 위치까지 왔습니다. 물론 엔진 생산 능력이나 엔진 설계 능력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현재 이른바 서방의 군사 강국으로서 구색은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설계부터 생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첫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은 대한민국의 능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2028년 전투기 배치까지 마무리된다면 줄지어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듯 보이는데요. 얼마 전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염을 뿜어낸 KF-21은 마침내 엔진 검증이 완료됐으며 개발에 착수한 지 11년 만에 시험 비행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F-21 전투기의 거침없는 행보에 중국은 한국을 수출 경쟁자로서 견제한 듯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타르타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동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 대한 해외 시장에서의 엄청난 호평에 중국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군사산업 수출은 파키스탄의 인도 등 J-20CP와 샤오롱 전투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중국 군사산업에서 생산된 첨단 무기와 장비를 대표하며 국제시장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추세였죠.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무기시장과 군수 수출 산업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었고 이에 중국 무기 시장까지 위협할 정도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T-50 고도훈련기와 K9 자주포도 근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올해 유망한 수출 품목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항공 설계 및 제조 수준으로 준 스텔스 기능을 완료할 뿐만 아니라 탄창에 있는 주포와 배에 장착된 탄약의 절반을 숨기고 동체의 절반을 노출하는 등 기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었죠. 사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체 스텔스 전투기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중국의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첫 비행을 성공하고 나서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가 첨단 공군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았습니다. 이에 처음 우리가 KF-21 보라매를 개발한다 발표했을 땐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신들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전투기 양산을 목전에 앞두고 심지어 중국의 전투기와 충분히 경쟁할 정도의 성능을 지니며 우리 KF-21은 현재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의 4개 핵심 기술에서도 단연 가장 어렵고 주변국들의 막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기술은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중국이나 러시아제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A사 레이더 덕분에 KF-21은 북한 전투기는 물론이고 중국 및 러시아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KF-21의 A사 레이더에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사항이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해외한 레이더 전문가는 A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빠르기 때문에 적을 탐지해서 공격으로 이어주는 대응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형 전투기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A사 레이더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적 레이더 교란 등 전자전 능력도 갖추고 있어 군의 한 관계자는 미 해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A사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배가량 전투 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죠. 이에 KF-21이 스텔스 기능과 더불어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까지 갖추면 동북아시아에서 최강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언론은 한국의 4.5세대 KF-21 전투기의 지상 테스트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6월쯤 첫 비행을 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생산 제-20과 직접 비교는 안 하지만 4.5세대밖에 되질 않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실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간다면 기존 전투기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죠. 현재 중국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흡하고 자체 생산한 다른 기종 전투기들과는 다르게 확실한 성능 입증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신형 전투기와 성능 등 비교 기준으로 삼을 것에 대한 다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러던 와중 최근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 관련 영상을 새로이 공개하면서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제일 경악스러운 부분은 한국이 벌써 2인승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공개된 새 시제기와는 달리 네 번째 시제기는 2인승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국인의 특징인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된 듯 보였었죠. 이에 중국 언론에서도 KF-21 전투기의 2인승 설계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려는 한국의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며 우리 기술력에 감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인승 6대와 2인승 2대를 한 번에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보통은 새 항공기를 개발할 때 2개의 시제품을 만들고 첫 비행에 성공하면 설계를 조정해 차차 제작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전 중국은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 최초 2인승 스텔스 전투기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내놓았지만 설계 초반부터 문제점이 드러나며 수준 낮은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서방 국가 군사 전문가 및 항공 운영자들은 2인승 제-20은 성능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이 크게 달라지므로 1인승 전투기를 2인승으로 만드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벌써 2인승을 만들어버린 우리나라를 보고 중국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현재 우리 KF-21은 전투기 노화로 교체 시기에 접어든 국가 등을 고려했을 때 양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300에서 500대의 시장성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중국마저 떨게 만든 한국 KF-21의 개발 속도에 다시 한번 놀라며 한국인의 끈기와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